시작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은 앞쪽에 이제 여러분 질문 좀 앞쪽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분 또 질문하는 시간 가질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 아니면 고졸자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계실 텐데 여러분 요즘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고민 상담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이제 비밀 보장이 되오니 네 Q&A 여기 Q&A나 지금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유튜브 강의한다 생각하시고 가장 고민이 되거나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 내가 요즘 가장 고민이 되는 거 앞쪽에 인트로에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이 니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질문이나 여러분 그냥 궁금했던 거 채팅방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채팅창 사용하는 방법 아시나요? 자, Q&A나 채팅창 혹시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대답해 주세요. Q&A나 잘 들립니다. 여러분 역시 인터넷 세대라. 네. 자, 편하게 저 질문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소개를 하면 전 대학교에서 지금 취업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림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해외 취업과 외국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이력서와 면접을 함께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박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라디오 진행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또 하는 게 또 이렇게 또 딱딱하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고졸이랑 대졸 전략 이제 취업에 많이 다른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주시면 돼요. 요즘 제가 최근에 그 특성화고 청주에 있는 여상을 지금 갔다 왔었고 특성화고 학생들과 충청도 제가 그쪽 이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쓴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계 취업 전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외국계 취업이라고 해서 영문 이력서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국문 플러스 영문을 쓰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은 국문 플러스 영문 이력서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외국계 기업의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국문이랑 영문 이력서를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교환이 되게 많은데 이건 그냥 아예 외국계 기업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취업에 성공하려면 이력서를 잘 써서 면접을 봐야겠죠. 그러려면 영문 이력서 플러스 국문 두 개 같이 잘 써야 돼요. 그 국문도 꼭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영문을 쓰시는 걸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크시지만 여러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보다 외국계가 더 들어가기 쉽다는 거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워킹홀리데이 2000년 1세대입니다. 그래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고 여자 혼자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갔으니까 21살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어서 갔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책 없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고 토익 점수도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400점? 400점 나왔던 것 같아요. 21살 때 400점이었고 영어 회화 선생님 뵀을 때도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딱 두 마디 했어요. Hi, bye. 이렇게 두 마디. 영어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컸는데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어를 하면서 제 첫 번째 직업이 그래서 영어 강사가 영어 강사를 하고 이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토익, 토스, 오픽 외국계 기업이 중요하게 보나요? 이 중에서 하나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토익, 토스, 오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700, 800, 900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너무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외국계 기업은 이런 점수보다 우선은 말하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말하기가 되는지
아니면 문서를 읽고 쓸 수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를 굳이 딴다면 딱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여러분이 토익, 토스, 오픽 중에서 만약에 딱 하나 한다면 토스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익도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토익을 그래서 한 개,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뭐 스피킹 하나, 라이팅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다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토익 안에 라이팅이랑 리스닝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봐서 700점대 이상이면 그렇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력서에 있는 본인의 역량을 잘 표시를 하는 거고, 면접에 가기까지 그 역량을 보려면 영어는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왜 한국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자, 여러분 만약에 영어를 정말 잘하는 외국 사람 뽑지 왜 굳이 한국 사람을 뽑겠어요? 자, 한국에 있는 이제 연락사무소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네이티브를 뽑죠. 거기서 이제 한국 토박이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을 선호할까요? 아니면은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교포를 여러분이 선호하겠어요? 한국 토박이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우선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영어 공부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영어엔 딱 50패턴의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패턴의 영어 문장에서 1000문장 정도만 여러분이 입에 붙게 연습을 하면 그거 하려면 이제 100번 이상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문장을 100번을 1000문장을 하면은 문장당 2초를 잡고 100번씩 1000문장 하면은 55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계 기업 취업에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취업 앞서서 제 소개는 아까 간략하게 했고요. 우선 첫 번째 챕터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오해. 외국계 기업은 들어가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외국계 기업 속속 파헤치기가 챕터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할 거고, 그 다음에 챕터 3까지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 날 영어 면접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교포와 저희처럼 네이티브 코리안, 한국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토박이면서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영어 공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혹시 만약 이걸 듣는다면 좀 많이 무슨 말이지? 직무 연관성? 직무가 뭐지? 직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저번 특성하고 이제 회계학과 학생들 보면은 회계다. 나는 병원에 회계 직무에 가서 원무과에서 근무를 할 거야. 그럼 원무과에서 일을 하는 거고, 회계 파트, 직무가 회계 파트, 뭐 구매 파트, 인사 쪽에 뭐 인사 지원팀, 경영 지원팀 해서 이제 직무는 직업이라고 이제 크게 직업에서 하는 태스크, 일들을 직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이 사람이 했느냐? 입니다. 그래서 학벌을 보지 않고요. 사진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 나이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얼마나 이 회사에 기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실력 위주의 백그라운드의 그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지금 IT 쪽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회계 쪽, 디자인 쪽 공부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미리 또 선택을 했고 진로를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격증도 아마 한 개씩은 갖고 계실 테니까 그 자격증 위주로 경력을 지금부터 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외국계 회사를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한국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뭐 청년 내일 공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2년 3년 다니면 이제 또 그 취업 성공금을 받잖아요. 그걸 하고 나서 외국계에 갈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저는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외국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계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영어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스피킹이 될 정도의 실력으로 2년 경력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더 좋은 취업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해외 취업이든 나중에 외국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고요. 여러분이 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합니다. 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간지 나중에 한번 남겨주시면 왜 외국계 기업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지 한번 Q&A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계 기업에서는 자기의 강점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강점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흥미라고 하고 잘하는 건 적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흥미랑 적성이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해야지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흥미와 적성, 자기 하고 싶은 거와 자기가 잘하는 거에 일치했을 때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듯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지금 20살에서 20대에는 그거를 선택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도 솔직히 한 35? 이 정도 돼서야 저 자신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게 20대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많이 지금 힘들었는지도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편한 멘토처럼 질문을 해주시면 이 시간에 답을 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회계 파트를 할까? 내가 간호사를 할까? 아니야, 나는 간호사 하면 안 돼. 이렇게 저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뭐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워크넷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커리어넷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적성검사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자, 영업 직무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뭐 특성화고 나오셔서 나는 빨리 사회에 취업을 하고 싶어서 특성화고를 갔다. 영업 직무 나는 굉장히 세일즈의 능력이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적극적이다. 그래서 뭐 제약회사 쪽으로 많이 가시고 은행권이나 뭐 보험회사 쪽으로도 많이 이제 진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업 직무에 가장 적합한 건 어떤 역량들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추진력, 리더십, 분석 능력, 판매 경험, 마케팅 지식, 고객 관리, 고객 응대 능력, 클레임 해결 능력, 재고 관리 능력, 꼼꼼함, 책임감, 체력. 이걸 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장의 이력서에 이걸 다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 3개를 꺼내셔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내가 판매 경험이 있어. 근데 백화점에서 한 20%의 이익을 냈어. 내가 이 회사에 좀 더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름을 내우고 하니까 이 판매 경험, 내가 판매 근무를 하면서 매출이 20%나 성장을 하게 됐어.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있으시면 굉장히 좋죠. 영업 판매직에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뭐 고객 응대 능력에서 어떤 클레임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처리했는데 굉장히 고객도 만족스러워 했었고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체력 중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재고 관리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레임 걸렸을 때 고객 응대를 잘했는지, 이게 또 이제 창구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내가 뭐 제약회사 영업처럼 뛰어다니면서 이제 의사나 병원을 찾아가면서 영업을 하는 건지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꼭 직무에 적합한 본인의 강점에 이런 역량들이 있다는 거 키워드 꼭 보시고, 이런 키워드는 잡 이름 사이트에 있습니다. 잡 이름 사이트에 직무와 관련된 역량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잡 이름 사이트 꼭 들어가 보시고요. 자, 모집 요강을 100% 충족을 해야 되는가? 저도 되게 고민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경력 5년 당연히 아니고, 내가 졸업했을 때 경력 1년도 없었는데 그 엑셀 상이고 영어 플루언트가 뭐 어떻게 써야지. 저는 무조건
그냥 다 가고 싶은 데는 작성을 하라고 하는데 5년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아무래도 경력자잖아요. 그래서 1, 2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신입도. 그래서 관련된 경험을 만약에 대학교 때 다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니까 그런 연관지어서 1, 2년 정도는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플루언트가 이게 참 애매하죠. 플루언트가.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영어를 한 10년 공부했잖아요. 수능까지. 그 영어로 굉장히 충분한데 이게 저희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라이팅과 수능을 읽을 정도의 실력은 거의 영어의 플루언트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기회를 꼭 찾아서 영어의 플루언트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엑셀이 상인데 저 엑셀 상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학교에서 했는데요, 잘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시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외국계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커말 1급 되게 힘들잖아요. 커말 2급이랑 1급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커말 1급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외국계 만약에 준비하시면 MS 오피스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MS 오피스 자격증을 추천을 드리고 특히 엑셀은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못한다고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파워포인트는 이제 발표하고 설득하는 거니까 나중에 아마 여러분 사용하셔도 친익 같은 경우는 거의 엑셀이랑 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매일 수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그래서 엑셀 꼭 가장 좋은 게 인턴에서 이제 엑셀을 내가 사용해봤다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내가 근로 학생을 할 때 엑셀을 사용을 해봤다 아니면 군대에서 내가 행정병이었는데 내가 엑셀을 사용을 한 적이 있다라고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국내 자 여기 보시면 일본이 되게 많고요. 미국도 일본이 23%인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올림픽 때문에 많이 지금 일본에서도 채용이 있고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많은 채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그 사람들 굉장히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시간 외수당이 되게 잘 지급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계 이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연봉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오피스 잡을 원하니까 난 서울 아니면 출근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공장이 있는 좋은 외국계 회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에 있을까요, 여러분? 공장이 있고 이제 규모가 있는 곳은 다 지방에 있어요. 지방이 많겠죠. 경기도 아래쪽에 많고 특히 경상도 공장 많잖아요. 공장 있는 큰 회사들은 충청도, 경상도 뭐 이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건설 제조, IT 쪽. 그래서 오피스 근무, 사무실 근무만 하는 외국계 회사들은 여러분 그냥 들은 회사들은 이제 오피스 근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 진출한 외국계 기업 중에서 일본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직무를 결정을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회계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것 적도 없고 제가 이제 20대에 실수한 게 또 하나 아무 회사나 들어갔다. 잡코리아랑 사람인을 검색을 하고 아무 회사나 그냥 나 붙여주는 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시면 안 되고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외국계 회사로 바로 이제 잘못됐다를 알고 이제 나와가지고 들어갔지만 첫 번째 회사가 진짜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취업하기 한 6개월, 최소한 1년 전에는 내가 어디 들어가겠다는 곳을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이 뭐냐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기업에 대한 인재상과 다트에 들어가서 기업이 매출액과 직원 수, 뭐 연봉 등등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제 뭐 면접 보기 전에 그걸 준비하는 거랑 당연히 그걸 타깃으로 해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준비한 취준생은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이제 취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취업부터 이제 진짜죠. 진짜 자기가 혼자 해야 된다는 거. 좀 많이 주입식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제 25살 이때까지는 다 누군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혼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질문 많이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건강, 의료 쪽 지금 산업도 있고 산업을 우선 결정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한국계에서 삼성 좋다더라. 그럼 삼성에서 일해야지. 그래서 삼성 가시고 삼성 주 7일 일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막 1년 만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워라밸이야 그러면 처음부터 외국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외국계가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고 도전한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외국계는 훨씬 더 쉽고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옮길 수 있으나 더 좋은 회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고 제가 최근에 읽은 외국계 기업의 책에서는 여성 임원이 된 그 사람들은 한국계 그 대기업 공채 출신들이 아닙니다. 지금 외국계나 뭐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 출신들은 다 첫 번째 회사로 외국계 기업을 선택한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면 나중에 여성 임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꼭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뭐 학벌도 보지 않고 단지 이 역량만 보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도전을 하셨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워킹홀리데이도 가실 수 없고 이제 해외 취업도 안 되지만 외국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상황이 좋아지면 외국에서도 살 수 있고 나중에 그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여러분 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 경력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한 곳 직장을 그러니까 한 곳으로 쭉 다닐 수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뭐 직업이나 뭐 직장이 한 3-4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고민을 할 때지만 이것만 딱 하나 이제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직무가 변경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회계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데 경영 지원이 괜찮아 보여. 저 회사 삼성 갈래. 나 저 LG에서 이제 경영 지원할 거야. 그러면 막 이 직업의 그 종류를 바꿔버리면 나중에 신입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니까 항상 직무는 하나 결정해야 된다는 거. 나는 회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회계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회계 쪽으로 계속 나갈 거야. 그래서 직무는 꼭 하나 선택.